원래는 사건이 작년에 있었던 거죠? 작년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강미정 전 대변인은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당에서 네. 어떤 경로로 그 상황을 인지한 것은 그게 4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달 조금 안 된 상황에서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된 것이죠. 이게 조금 오래 걸렸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조금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부탁입니다. 이게 사건이 3개가 있고 최근에는 뭐 세종시당에서 또 이게 뭐 위원장이 제명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4건이 전혀 다른 건인데 이게 완전 혼재돼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고 있고 주장되고 있다.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좀 당에서 설명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 혼재가 되는 바람에. 예, 이게 그 어느 사건의 어느 피해자를 말하는 것인지 뭐 그게 막 이게 뒤섞여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뭐 사건이 이렇게 뒤섞일 만큼 많아요? 아니, 네 세 건인데 가지인데 왜 이게 그게 공개가 안 돼 뒤섞였는지 제가 있어서 알 수는 그런 것 없는데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뒤섞여서 말씀이 심지어 어제 그 회견에서도 네. 뒤섞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당으로서는 최선의 그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사건 2에서 어쨌든 그 당원권 1년 그 정지 처분을 받으신 예. 분에 대한 비판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예. 이분이 이제 최측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징계가 덜했다라는 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그런 좀 뭐 물론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최측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저희 당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 당직자 전체가 50명이 안 되고요.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입니다. 다 서로가 서로의 최측근 아닌가요? 규모가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벤처기업 수준의 그런 규모인데 누가 서로 친하고 안 친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은 동료고 동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최측근이라는 말씀이 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했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와도 가깝고 황현선 사무총장과도 가깝다는 취지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희 당의 뭐 정부직 중에 청와대 민정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거는 뭐 그렇게 처음에 좀 상당히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뭐 아니니까 뭐 네. 여기 출신이 뭐 아니니까 여러 뭐잘 막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언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참 뭐 소개해드릴 만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범죄 사실을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이게 뭐 포섭이 될 텐데 네.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결론이 그래서 뭐 안 그걸 나온 이제 구체적으로 상태인데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는 예, 거고 예, 다만 예, 그 예. 정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강미정 대변인 쪽에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유죄가 확정되던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제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 네. 보니까 뭐 그날 조금 워낙 좀 저희 당 기준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들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니까 좀 힘내자 그런 차원에서의 저녁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거기서 힘내자는 의미로 노래방을 간 것도 좀 이해는 잘 안 되던데. 그날이 노래방 갈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거 제가 이제 설명하기는 수사가 좀 진행 어렵죠. 중인 건이라서 제가 그건 말씀드리긴 문화마다 좀 적절하지 않은 것 다르니까요. 같습니다. 예. 문화마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그 노래방에 가서 말하자면 힘내자고라는 힘이라는 게 네. 침울하게 있는 게 뭐 그냥 그게 상례일 수도 있고 힘들수록 더 그냥 힘을 내기 위해서 가자 뭐 할 수 있. 그런 저는 솔직히 이 내용을 지금 20분간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거는 서류로 보면 되는 것이고 강미정 대변인이 어제 얘기한 거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네. 특히나 조국 원장이나요? 원장님. 혁신 무슨 원장님이죠. 혁신 무슨 위원장이죠? 혁신 그러니까 뭐 혁신 뭐 원장인데 정책연구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부르짖겠다고 이제 사면복관돼서 원장이 됐는데 사실상 돌아와서 당 내에서 벌어진 성비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어떤 어제의 기자회견의 촉발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뭐 굳이 좀 변명 같지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사건들은 그 조 현 원장께서
다 이제 수감 중일 때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상황 파악은 못하셨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 다음에 좀 나오셔가지고도 그리고 그 수감 당시에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당원이 아니셨습니다. 아유 그 얘기는 제가 가장 그 오늘 황현선 사무총장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땠을까? 당원이 아니었다. 조국 혁신당 간판이 조국 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게 법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생활 동안에 정책 메시지를 안 냈느냐. 그리고 수감하면서 조국 혁신당 당직자들과 안 만났느냐. 라는 차원에서는 차라리 그냥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 태도에 대해서 부르짖는 피해자에 대한 절규를 또 한 번 외면할 수 있는 비판의 영역이라서 놓쳤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나의 과오였다라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쓴 거를 미리 얘기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사실은 그 어제 근데 뭐 종교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입장을 묻긴 했는데 거기가 좀 사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근데 좀 말씀을 그래도 그러면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지금은 들고 아마 조만간 어떤 육성으로 어떤 입장을 내실 것 같기는 한데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출소하셨을 때는 출소라고 해줘. 이거 사면 복권됐을 때는 이미 그 징계 절차가 종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제명이라는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제명은 민간에서는 사형이랑 똑같은 것인데 무관 참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서 반론 제기하면 예. 제명이 결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강민정 대변인의 저는 그 기자회견문을 조국 혁신당이 잘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명 이후에 그 대상자가 다시 소청을 넣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이 받아들이는 느낌을 본인이 목도하고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명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 당원권 정지 1년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는 사실상 강미정 전 대변인이나 나머지 피해자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조국 혁신당이 이들에 대해서 다시 복권을 시키려는 노력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어떤 친분에 있어서의 관계성의 설정이 아닌가. 이거는 도저히 피해자들로서는 말하자면 관용 없는 처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조국 전 대표도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에 관용 없는 처벌. 그리고 그에 온당한 치유를 해야 된다. 성비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에 부합된 조국혁신당의 지금의 진행 상황인가라는 것이고 제가 뭐 이렇게 좀 날석에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피해자들이 이런 그 본인의 얼굴까지 내밀면서 절규하듯이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들을 저는 혁신당이 좀 원칙론만 내세워서 비판할 게 아니라 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강미정 그 전 대변인 그 대응 중에 월급을 입당한 줄 안 받았다는 것을 혁신당에서 정정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월급 줬다. 그게 아마 이동영 TV인가에서 그게 좀 뭐 당에서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당에서 근무를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주장 때문에 저희가 좀 한번 좀 오해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 월급을 받았나 안 받았는데에 포커스를 하면 안 되는데 메신저를 흔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저희가 것이죠. 보도 참고 자료 형태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윤 대변인님 혹시 이 사태에 대해서 뭐 너무 오래 쉬고 계신 것 같아서. 전 쉴 수밖에 없죠. 아,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뭐 타당 얘긴데 네. 뭐 굳이 깊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서 소장님이 오늘 맥을 잘 짚으셔서 제가 많이 고개를 끄덕했어요. 발언하시는 동안에 물론 이규현 부총장께서 굉장히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정임을 제가 너무 잘 알고요. 근데 아쉽습니다. 다른 거 사실관계야 더 잘 아시겠지만 조국 현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시에는 당원이 아니었다. 뭐 이런 말들은 누가 들어도 그분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과 이런 것들과 비교할 때 정말 안 해야 될 해명이 아니었나. 딱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남네요.